호위국 사령부에서 명령이 떨어져 제가 배치된 곳은 어느 한 조용한 곳이었어요. 아무 사람이나 갈 수 없었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했고, 그리고 키, 몸무게, 인물심사, 학업 성적, 그리고 가족관계 사촌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마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군복무해야 하는 곳은 조용한 어느 한 별장이었어요. 지금도 주소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 영도자가 오는 별도 공간보다는 단간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의 이야기, 어디에서나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 처음 배치됐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냥 별장이 아니라는 것도,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함부로 시선을 두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도요. 호위국은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보내지지 않거든요. 다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버티는지는 각자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는 척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평안도 깊은 산속에 있는 그 호수는 낮에는 정말 다른 세상처럼 보였어요. 물이 너무 맑아서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고,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소리 자체가 눌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선착장 옆에는 보트가 묶여 있었고, 주변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겉으로 보면 그냥 누군가 조용히 쉬러 오는 장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장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차량이 들어왔고, 조용했던 호숫가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보트가 물 위로 나갔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술을 들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파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잘 꾸며져 있었고, 분위기에 잘 어울렸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어딘가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무대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노래를 부르던 사람, 춤을 추던 사람,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봤던 사람들. 그걸 보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자리가 그냥 모임이 아니라는 걸요. 무대 위에서는 이름이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날 밤도 파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보트 위에서도 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 수를 기억하게 됐어요. 일부러 세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눈에 들어온 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보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누군가는 먼저 나가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고, 그런 건 어디서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없었는지 알 수 없게 그냥 흐름 속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누가 없어졌다는 느낌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대로 웃고 있었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조라는 걸요. 그날 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호수는 다시 조용해졌고, 보트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밤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굳이 보지 않아도 뭐가 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차량이 별장 앞에 멈췄어요. 불빛은 크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잠시 뒤에 건물 쪽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들어갈 때보다 적은 인원이었고 움직임도 더 조용했어요. 그 사이에 들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형태는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요. 그 들것은 그대로 차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록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냥 이미 정해진 절차처럼 움직였어요. 문이 닫히고 차량이 다시 움직였어요. 들어왔던 것처럼 조용하게 나갔어요. 그걸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을 시작하면 여기서 계속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여기서는 무대 위에서 이름이 불리던 사람들이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없었던 일로 정리된다는 것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도 그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미 한번 봐버린 상태였고 그 이상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갔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다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날도 낮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고 차량이 들어오고 준비가 시작되고 호수 쪽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웃음소리가 퍼지고 보트가 물 위로 나가고 음악이 흐르면서 그곳은 다시 아무 문제 없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며칠 전 제가 봤던 장면이 오히려 이상한 기억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날은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 수를 세지 않았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 보트 위에서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술잔을 부딪히면서 소리를 높이는 장면까지 전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해 보였어요. 잘 꾸며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 어색하지 않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억지로 조용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이 올라왔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남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느껴졌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나뉘기 시작했어요. 보트에서 내려온 사람들, 호숫가에 남아있는 사람들,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 흐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빠졌는지 알 수 없게 그냥 흐름 속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대놓고 보지도 않았는데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가 빠졌다는 걸요. 그 순간 며칠 전에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들것, 하얀 천,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차량까지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나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세지 않았는데도 결과는 같았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는 걸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하는 일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막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일부러 더 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관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 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는 정도로 바뀌었을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조금만 의식을 열어두니까 이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어요. 파티는 여전히 똑같이 시작됐어요. 낮부터 준비가 들어가고 차량이 들어오고 호수 쪽에는 보트가 미리 나와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음악은 항상 일정한 순간에 맞춰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익숙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도 특별히 한 사람을 정해놓고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시야 끝에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이 한 번씩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똑같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잘 어울리는 표정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었고 보트 위에서도 분위기에 맞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조금 달랐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웃는 순간에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었고 주변을 확인하는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 밤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전부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눈을 피하려고 했어요. 괜히 더 보게 되면 괜히 더 알게 될 것 같았고 그건 저한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미 한번 인식해버린 상태에서는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트에서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웃고 있었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겉으로 보면 그냥 즐거운 자리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여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선이 잠깐 겹쳤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면을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은 아니었어요.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버티고 있었어요. 이미 한번 무너졌다가 그 상태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시선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 사람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입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살려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시선을 끊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갔고 다른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어요.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몸은 그대로 서 있었는데 안쪽에서는 계속 그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실제로 들린 건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일부러 세지는 않았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웃음은 계속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여기서는 사라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눈을 잊지 못했어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무 중에 시선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보였던 표정과 입모양이 겹쳐지면서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한 거리 밖이 아니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더 조심하려고 했고 최대한 이전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번 들어온 건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파티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어요. 낮에는 가끔씩 배에서 단간부들이 회의도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더 사람들이 내려오고 웃음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호수 쪽으로 퍼지고 보트는 정해진 시간처럼 물 위로 나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흐름이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바뀌는 게 더 눈에 띄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해서 보지 않았어요. 보이니까 그냥 보게 됐어요. 그날은 처음부터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나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걸 느끼고 나니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따라가게 됐어요. 여자들도 평소처럼 섞여 있었어요. 웃고 있었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눠서 보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더 오래 보고 있으면 차이가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을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빠질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물으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느껴졌어요. 눈이 계속 움직이는 사람,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웃고 있는데도 표정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있는 사람, 말이 적은데도 긴장이 없는 사람, 이미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남을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구분하고 있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가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게 이미 너무 안쪽까지 들어와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한번 돌렸어요. 그만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날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뉘기 시작했어요. 보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옮기고 일부는 건물 쪽으로 향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흐름 자체는 이전과 다를 게 없었는데 저는 그걸 전체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비어갈 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비지 않았는데도 어디가 비게 될지 먼저 보이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까지 보고 있던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빠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분명히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맞았구나. 그 생각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완전히 굳어졌어요. 여기서는 사라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질 사람이 그날 정해진다는 걸요. 그걸 보고 있는 저도 그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을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라는 걸요.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찾는다는 행동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대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빠질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알게 됐고, 이제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안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호수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물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뒤쪽이 계속 눈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유지한 채 건물 쪽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구간, 그게 이상하게 끊어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흐름이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가고 그 상태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가까워질수록 그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말이 끊기는 타이밍이 있었고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는 순간이 있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밖과 안이 나뉘는 딱 그 경계. 저는 그걸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문은 항상 닫혀 있었어요. 완전히 잠겨 있는 건 아니었고 완전히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도, 누군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말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길게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정리해서 전달하는 식이었고 중간에 멈추는 타이밍이 분명했고 누군가 듣고 있다는 구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짧았어요. 설명하는 말투가 아니라 정리하는 말투였어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방식이었고 그걸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바로 알게 됐어요. 이건 그냥 모임이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라는 걸요. 그때부터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듣고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는 구조. 그걸 듣고 있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같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밖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의 표정. 그 두 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특히 길게 이어졌어요. 밖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고 호수 쪽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보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잘 들렸어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들린 건 펜 소리였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리되고 묶이고 남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없었던 일로 만드는 방식이 더 중요한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날은 처음부터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들어오는 차량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호수 위로 나가는 보트의 시간도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든 장면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틀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시선도 최대한 고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도 일부러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이 먼저 흔들렸어요. 느낌이 먼저 올라왔어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날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이미 결론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 눈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더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몇 초가 이어졌고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아주 미세하게 고개가 움직였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방향은 분명했어요. 건물 쪽. 그 짧은 신호가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선을 끊었어요. 그 장면이 끝났는데도 제 쪽은 끝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왜 나를 봤지? 왜 나한테 보냈지? 왜 나야? 그 질문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올라온 순간 바로 지우려고 했어요. 여기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그날은 그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소리는 갑자기 들린 게 아니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던 흐름이 있었고 저는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흐름이 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듣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구나. 그 소리는 멈췄어요. 제 바로 뒤에서. 남혁, 그 한마디. 평소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돌아서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얼굴이었어요. 같은 계열의 제복이었지만 같은 선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말하는 방식도 설명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따라와. 짧았어요. 선택은 없었어요. 걸음을 옮기면서 뒤쪽 소리가 멀어졌어요. 웃음, 음악, 물소리까지 전부 뒤로 밀려났어요. 문 앞에 섰을 때 몸이 잠깐 멈췄어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좁았어요.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은 2명이었고 서 있는 사람은 1명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온 사람이 뒤에 섰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는 경계선에 서서 기다렸어요. 잠시 뒤에 테이블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박상황. 짧게 떨어진 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나갔어요.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긴장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먼저 나가고 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테이블 쪽 사람이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나왔어요. 며칠 됐지. 질문처럼 들렸는데 대답을 기다리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쪽을 향한 말이었어요. 배치 기준으로는 3주 차입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다였어요. 펜이 서류 위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그리고 멈춤. 그 다음에 들린 건 수고.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총화였는데 저는 그 안에서 확인된 거였어요. 문제 없는 사람으로,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그게 통과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제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날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모든 흐름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도 웃음이 이어지는 타이밍도 보트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전부 정해진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숨이 막혔어요. 어딘가 하나쯤 어긋나야 정상인데 그날은 아무것도 어긋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시선도 최대한 넓게 두고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고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도 일부러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안 됐어요.
느낌이 먼저 올라왔어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날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유지되지 않았어요. 눈이 먼저 내려갔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표정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한 번 막혔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시선이 이어졌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어요. 그 안에서 말은 없었는데 전부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가 움직였어요. 건물 쪽.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지막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시선을 끊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앞을 봤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걸음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멈췄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대로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떠올랐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그걸 생각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다음은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차량이 들어왔어요.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들것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시간이 느려졌어요.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때 보였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 실리고 누가 다음인지.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지금 아니면 끝이다.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말이 먼저 나갔어요. 흐름이 끊겼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어요. 그 몇 초가 숨이 막힐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대로 들것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것 바로 옆에 섰을 때 천 아래로 아주 짧게 시선을 내렸어요. 눈이 완전히 감겨있지 않았어요. 의식이 완전히 끊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의미는 전달됐어요. 그리고 바로 손을 들어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이쪽 먼저. 짧은 말. 근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충분했어요. 사람들이 잠깐 멈췄다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들것은 뒤로 밀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흐름이 다시 이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줄 안에 없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숨이 한 번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바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 이후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전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쪽을 선택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같은 흐름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보였어요. 말이 없었고 눈을 들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를 지우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한 일이 현실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우리가 나눈 말은 두 마디였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말을 건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사람이 없는 구간이었어요. 보트가 나가 있었고, 호수 쪽은 비어 있었고, 건물 쪽 사람들도 잠시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공백은 아주 짧았어요. 그 사람이 제 옆을 지나치는 순간, 저는 시선을 앞에 두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지금 아니면 없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걸음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거든요. 걸음 속도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고 그냥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언제인지도 물어보지 않았고 어떻게인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거웠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 기다리는 방식이었거든요. 살 수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다는 것처럼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움직인 건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평범한 날이었어요. 차량도 평소처럼 움직였고 사람들도 평소처럼 오갔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건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흐름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교대 직전 짧은 공백이 생겼어요. 아무도 없는 구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쪽에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저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했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인사가 아니었어요.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고 시선도 끊지 않았고 그냥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날 들것에 실려 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요. 약을 먹여서 의식을 끊어놓은 상태.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살아서 어딘가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 전부가 그 흐름 위에 있다는 거였어요. 한 명을 뒤로 밀었다는 게 그 흐름을 멈춘 게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크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완벽한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끝이라는 걸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기억나는 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경계를 넘었을 때 그제야 숨이 돌아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남겨둔 사람들, 그리고 그 흐름. 그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그곳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내가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날 내가 들것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두 번째 질문이 더 무섭거든요. 여기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서서히 다른 뭔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것 같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용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눈이 너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버티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게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도 똑같이 돌아갔겠죠. 차량이 들어오고 음악이 흐르고 웃음소리가 퍼지고 그 안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미 보고 있는 사람,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미 알아버린 사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움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버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있는 쪽이거나, 보면서 움직이는 쪽이거나. 저는 올해 첫 번째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두 번째가 됐어요. 그게 맞는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알아요. 그걸로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도 그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